인사하고 수업하지요. 안녕하세요. 예. 자, 책 몇 페이지? 238쪽. 238쪽, 강의 노트는 35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은 부동산 정책론이네요.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에 문제가 있다. 더 정확하게는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것들. 자, 여기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부동산 문제부터 시작해요. 근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최근에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서 나왔던 게 23회 때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 주택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토지 문제에서 가장 큰 게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야. 그것을 집가구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3회 때 집가구 현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집가구 현상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틀린 것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집가구라고 했지만 그것은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출제했어요. 토지 가격이 너무 높다. 그게 집가구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이용이, 토지 이용이 조방화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토지 가격이 높다. 집가구 현상 때문에 토지 이용이 집약화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방화된다 출제. 그게 이제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책에 있는 부동산 문제는 다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것을 부동산 정책인데, 부동산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 파트를 배우는 거예요. 시장 개입 파트는 두 문제 정도를 출제하고 있어요.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하고 두 문제까지 출제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배울 내용은 정부의 시장 개입의 논리, 이거 하나 배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론으로 가면 토지 시장에 개입하는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주택 정책, 그다음에 조세 정책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시장 개입부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시장 개입의 필요성이 나와요. 왜 시장의 개입이 필요한가? 필요성. 개입하고 싶으니까 개입하겠죠. 자, 첫 번째는 시장에 맡겨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시장에 맡겨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시장이 자기 일을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럼 시장이 자기 일을 잘못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시장의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정부가 자기 일을 잘못한 것은 뭡니까? 정부의 실패. 여러분이 와서 오늘 그냥 멍 때리고 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실패한 거고, 제가 오늘 수업 대충하고 갔다 그러면 저는 오늘 수업 실패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능을 갖는데, 혹시 부동산 시장의 기능 기억납니까? 이 가정자 교양, 그런 일들을 원활하게 못하면 시장이 실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의 기능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자원을 배분하는데, 어떤 이유로 가격이 너무 높게 나타나거나 투기적 가격이 낮거나 아니면 자원 배분을 잘못했다,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그래요. 그럼 시장이 실패하면 자원 배분도 잘못되고 가격도 너무 높게 나타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시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 맡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소득 재분배는 시장에 맡겨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는 현대나 삼성이 나에게 공짜로 뭘 주는 겁니다. 그게 소득 재분배거든요. 현대나 삼성이 나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 나에게 뭘 준다. 그게 시장의 실패예요. 아니, 그게 소득 재분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가 잘 이해 안 되면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한 분이 일어서서 다 10,000원씩 걷어. 여러분 다 10,000원씩 걷어서 수업 끝날 때 저한테 주면 돼. 그게 소득 재분배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저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잖아. 나는 연봉 2,730이야. 연봉 2,730. 나는 상대적으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를 모르겠다. 다 10,000원씩 걷어. 그래서 10,000원 안 낸 사람은 너도 좀 도와줄게 그러면 돼. 너도 좀 도와줄게. 그게 소득 재분배입니다. 재분배입니다. 그러면 시장에 맡기면 소득 재분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정부가 개발하는데, 그걸 통틀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목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형평성을 추구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목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이제 사회적 목표란 말을 쓰지 않고 정부는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정부는 주거복지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
주택에 편차가 있다. 그럼 수도권은 주택이 몰려 있는데 뭐 충청권은 주택이 부족하다. 그럼 충청권의 주택을 보강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지역 간 주택의 편차를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통틀어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냥 이렇게 지문 나오는 겁니다. 자,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세 번째, 자, 부동산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겠네. 주택 경기가 침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주택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기 조절하기 위해서 경제 안정화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필요성인데 시험은 매우 빈번하게 출제합니다. 지문에. 근데 거의 틀린 말 만들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요.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의 모의고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한 번도 지금 제가 노랗게 쓰는 것은 한 번도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냥 그동안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냈어요.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가면 이걸 경제적 기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노랗게 쓰는 것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오면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정부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OX, X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노랗게 쓴 것은 그냥 참고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모의고사는 내더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개입의 필요성이 나왔으면 이제 개입해야지. 개입 방법은 개입의 필요성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개입 방법 다른 말로 정책 수단. 정책이 개입하는 거. 수단이 방법. 개입 방법은 정책 수단. 몇 가지? 그러지 마. 세 가지 나가지 마. 무수히 많다. 그런데 논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사실은 논리가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입니다.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이야. 그런데 이걸 토지 정책으로 오면 토지용 규제가 하나 포함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죠. 정확하게 보면 시장 개입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 거야. 논리적으로. 물론 개입 방법은 무수히 많지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거고 얘는 부수적 하나 따라 붙는 거고. 그럼 여기 토지용 규제가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그냥 직접 개입 방법에 뭐가 있고 간접 개입 방법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개입의 뜻, 간접 개입의 뜻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시장에 가면 두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시장에 가면? 그렇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여자하고 남자가 있다는데 그게 아니죠. 시장에 가면 물론 시장에 가면 여자 아니면 남자겠지. 남자 아니면 여자고. 그렇죠? 근데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있어요. 수요자 공급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시장은 수요 공급이 있는 게 시장이야. 그래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 근데 정부는 시장 밖에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를 비시장의 힘이라고 그래. 비시장의 힘. 시장의 힘은 수요자 힘과 공급자 힘이 시장의 힘이고 정부의 힘은 비시장의 힘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밖에서 시장을 감시하는 거야. 감독하고. 그러니까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면 정부가 개입한단 말이에요. 그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필요성이고 그러니까 개입하는 방법이 가서 직접 정부가 수요자,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면 직접 개입. 직접 들어가지 않고 수요자, 공급자를 자극시켜주는 거야. 이렇게 수요자에게 돈 주고 공급자에게 돈 주고 수요자, 공급자에게 정보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간접 개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렇게 나오니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직접 개입이니까 앞에 공공이란 말 들어간 것은 다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보유,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비축제도 이런 것들이 다 직접 개입입니다. 또 하나는 뭐 들어가는 거? 공영 들어가는 게 다 직접 개입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영개발사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국가가 직접 하는 거잖아요. 지자체나 이렇게. 근데 공영 안 들어가는 것들은 자 지금부터 정리하자잖아요. 여기 토지가 필요하니까 정부가 직접 가서 샀습니다. 이걸 협의매수라고 그래요. 그럼 협의매수는 직접 개입일까 간접 개입일까? 직접 개입이. 안 팔아? 그래? 좋아. 수용할 거야.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이죠. 자, 지금 제가 쓰는 게 정부가 토지가 필요할 때 사는 방법이에요. 협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정부가 수요자 역할 했잖아요. 수용 빼들어 갔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선매. 토지 선매는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나오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토지 선매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국가 등이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먼저 살 수 있는 게 토지 선매. 혹시 토지 선매 나오면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토지 선매에서 강제로 수용한다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선매 대상이 되는 토지 두 가지나 알아야 되죠. 어느 경우가 선매 대상이 되는 거야? 어느 경우가 사인들의 거래에 앞서서 국가 등이 먼저 살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선생님, 당신이 질문한 내용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토지 선매는 국가, 지자체 등이 사인 거래에 앞서서 사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먼저 살 수 있는 게 토지 선매란 말이에요. 이 선자가 먼저 선자야. 굳이 쓰라고 하면 못 쓰지만 한자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선자가 먼저 선자인데, 근데 어떤 경우에 선매 대상이 되란 말이지. 두 가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신청했는데 그게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생각될 때. 또 하나는요. 허가받고 허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기억 없습니까?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왜 이게 기억이 없냐면 여러분들 이 토지 선매 부분, 토지거래 허가제가 이전에는 공법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에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 중개사법으로 옮겨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는 막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우고 막 복잡해요. 근데 아직 여러분들 딱 정리해서 안 배웠나 봐. 나중에 중개사법 선생님한테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면서 선매를 배워. 그러니까 선매를 배우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는 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를 배우면서 선매를 배운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매가 직접 개입만 하자고요. 제가 너무 깊은 내용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토지 정책을 하면서 선매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라는 거 그때 다시 말할게요. 근데 여기서는 토지가 직접 개입이고 선매에서는 토지가 직접 개입이 아니라 선매가 직접 개입이고 토지 선매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 우리 부동산 기론에서 토지 선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이용 목적도로 허가받고 이용 목적도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를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출제했다고요. 옵니까 X입니까? X예요. 그러니까 토지 선매는 강제 수용이란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토지 선매가 있고 미래 토지를 쓰기 위해서 미리 사뒀습니다. 토지은행. 토지은행 다른 말로 해보세요. 토지비축. 또 다른 말로요. 토지은행, 토지비축. 이것도 토지비축이거든. 또 다른 말로 공공비축. 공공비축. 다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은행, 토지비축, 공공비축 다 똑같은 말인데 공공비축은 여기 공공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억할 필요 없겠죠. 자,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국가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 그럼 도시개발사업도 직접 개입에 해당됩니다. 도시재개발사업도 직접 개입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이네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다 간접이라고 했잖아요. 돈.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세금이라고 나오지 않고 조세, 지방세, 국세, 취득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나오고 그다음에 부담금을 부과할까요? 부담금, 공해유발 부담금, 보조금 다 여기까지 돈이네요. 또 돈 나와볼까요? 융자 지원. 융자 지원했습니다. 금융 지원했습니다. 뭐 융자 지원이나 금융 지원이나 똑같겠죠. 이렇게 국가가 수요자 공급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합니다. 정보 제공. 그다음에 대부 비율 변화시켜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대부 비율 그러면 간접 개입이고 대부 비율 변화시켜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변동입니까? 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대부 비율을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비율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야. 대부비율은 정부가 대부비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수요자 공급자에게 자극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게 대부비율. 그러니까 대부비율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다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가면 순환적 변동,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 장기 추세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부비율이 나오면 여기 네 가지 경기 변동 유형 중에서 무슨 변동이냐고요? 불규칙 변동이지. 불규칙 변동, 무작위 변동. 맞아요. 대부비율은 정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변해서 부동산 경기가 바뀌었다. 무슨 변동? 불규칙 변동.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비율 나오면 머릿속에 있어야지. 대부비율 나오면 그러면 얘는 간접 개입이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으로 면 불규칙 변동에 해당된다. 자,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다음에 총부채 상환비율. 총부채 상환비율도 대부비율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총부채 상환비율 나왔습니다.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 나오면 무슨 개입일까? 간접 개입. 총부채 상환비율 나오면 무슨 변동일까? 불규칙 변동. 간접 개입이 아까 끝났잖아. 이제 나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왜 같은 의미냐면 대부비율 높아졌다, 총부채 상환비율 높아졌다,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소리야. 그러면 대부비율 높아졌다, 총부채 상환비율 높아졌다, 부동산 수요 증가. 맞잖아요. 수요 곡선 우측 이동. 맞잖아요. 그다음에 두 개 다 간접 개입, 두 개 다 불규칙 변동.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 자, 이 정도가 간접 개입 방법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이냐 이거 구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예요. 이거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을 가장 대표한 게 뭘까요? 임대료 보조. 임대료 보조가 5번인가 나왔어요. 가장 많이 나온 거죠. 임대료 보조.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가 직접이냐 간접 개입이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간접 개입 방법이다. 토지용 규제는 잘 물어보지 않으니까 제가 쓰지 않고 말로 해볼게요. 지역지구제. 토지용 규제는 네 땅,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라고 안 나오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인가받고 하세요, 허가받고 하세요. 도시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에 맞게 하세요.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는데 내 토지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에 속했다면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하십시오. 그럼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토지용 규제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얘는 별표 2개 정도 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나오는 패턴은 딱 정해졌어요. 이렇게 박스 주고 나서 이 중에서 간접 개입은 몇 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문 주는 거죠. 지문 어떻게? 대부비율, 총부채 상환비율, 토지 선매, 토지 수용은 직접 개입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대부비율하고 총부채 상환비율은 간접 개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개입 방법이 끝났으면 개입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개입했어요. 주택 시장이 문제점이 있어서 정부가 개입해서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그게 효과거든요. 그런데 더 나빠졌다. 그걸 뭐라 한다? 정부의 실패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패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오히려 자원 배분이 심화됐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심화됐다. 정부의 실패. 정부의 실패는 지문 하나 나오고 만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언제나 자원 배분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아니고 언제나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됐죠? 책을 보면 정부의 실패 원인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 건 싸그리 무시합니다. 그냥 정부의 실패는 지문 하나 나오고 마니까. 자, 여기까지가 시장 개입의 전반부입니다. 그러면 시장 개입은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패를 바로 공부하러 가는 거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강의 노트는 몇 쪽으로 갔습니까? 예, 36쪽.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면 안 돼요. 어느 분들은 또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오늘 목요일날 학원 갔으니까 뭔가 되겠지. 잘 안 되는 겁니다. 와서 열심히 듣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개념. 시장이 자기 역할 못하는 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근데 시장의 실패가 뭐냐 이런 걸 안 내요. 근데 자원 배분은 비효율성이 시장의 실패입니다. 그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뭘까? 바로 시장의 성공이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시장의 성공인데 자원 배분의 효율성은 꼭 필요한 만큼 배분된다는 소리야. 꼭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격 점수 각 60점 맞았다. 개론도 60점, 민법도 60점 맞았다. 점수 배분이 매우 효율적이다 이렇게 된 거야. 꼭 필요한 점수만 맞으면 점수의 배분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요. 근데 부동산의 개론 90점, 민법 37.5점, 자원 배분이 잘못돼서 불합격하는 거야. 점수 배분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여기 와요. 여기 두 개 합쳐 120점. 여기 두 개 합쳐서 몇 점이야? 127.5. 점수는 많은데 점수 배분이 잘못돼서 불합격이야. 의미 아셨죠? 이게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거라고.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되는 거라고. 그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됐다. 꼭 필요한 만큼 만들어냈다는 소리야. 그러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면 꼭 필요한 만큼 만들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너무 조금 만들었다. 과소 생산. 너무 조금 많이 만들었다. 과잉 생산. 이렇게. 개론 90점 맞았죠? 과잉. 민법 37점 맞았죠? 과소. 그게 실패. 그래서 불합격이 되는 것이 이게. 자, 이걸 시장이 실패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 시장이 실패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하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적정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다. 그것도 시장이 실패해요. 우리 검단의 아파트 가격이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 근데 어떤 이유로 1,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그것도 시장이 실패야.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시장의 실패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시장의 성공은 꼭 필요한 만큼 공급됐다. 꼭 필요한 만큼 배분됐다. 시장의 성공.
어떤 시장이 성공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 기능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그게 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니까 시장이 실패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시장 실패의 원인 5가지 암기할 거 5가지. 첫 번째요. 시장이 불안전해졌다. 불안정 경쟁이었다. 불안정인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점. 독점이 나오거나 독과점이 나오거나 과점이 나오거나 이거 전부 다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그러니까 불안정인 시장이 나오거나 또는 독점이 나오거나 독점적 경쟁이 나오거나 과점이 나오거나 시장의 불안전성이 나오거나 다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는 규모 경제. 규모 경제도 시장의 실패. 근데 이 규모 경제를 비용 체감 산업. 비용 체감 산업이 나오든 규모 경제가 나오든 다 시장의 실패. 그 다음에 공공재. 자, 공공재는 좀 있으면 배울 건데 무임승차의 문제를 일으키거든. 무임승차. 그러면 공공재가 나와도 시장의 실패, 무임승차가 나오도 시장의 실패. 제가 칠판에 쓰는 거 어떤 게 나오도 다 시장의 실패. 네 번째 예부효과. 예부효과도 시장의 실패. 예부효과 몇 가지? 2가지. 정예부효과, 부예부효과. 정예부효과도 시장의 실패, 부예부효과도 시장의 실패. 근데 아직 안 나왔지만 이건 잘 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왔죠. 평가사 시험, 뭐 다른 경제학 시험에서 어떻게 잘 주냐면 정의 예부 효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올까 있을까? X예요. 정의 예부 효과는 과소 생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예부 효과든 부의 예부 효과든 전부 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인데 견막이 속이는 거야. 우리가 정 그러면 뭔가 좋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정의 예부 효과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예부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킨다 이렇게 출제한다고요. 그럼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예부가는 과소 생산이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정예부가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한다고요. 옵니까 X입니까? X. 정이든 부든 전부 다 예부 효과야.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지. 시장이 실패하니까. 자, 5번째는요. 5번째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이렇게. 이 5가지 외에 시장의 실패 원인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학 체계는 시장의 실패 원인을 이것 외에 다른 것도 많이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은 이 정도가 나오고 있다. 이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이런 일이 있으면 뭐한다? 시장이 실패한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 시장 개입의 원인이라고 한다. 개입의 원인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제 시험 지문은 이렇게 출제하죠. 자, 여기서 시장 개입의 필요성을 출제하고 싶다. 그러면 매우 단순하게 주면 정부는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줘요. 근데 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했다. 이걸 조금 살을 붙인다면 여기를 끌어들이는 거야. 정부는 예부 효과로 인한 공공재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것만 붙여주는 거지. 이거 붙여주는 거가 매우 잘 나와요. 규모 경제로 인한 비용 체감 산업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끌어들여서 저기다 붙여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옳은 말이 되는 거죠. 이것 자체만 물어본 것도 4번인가 출제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29회 때 출제했는데 뭐라고 출제했냐면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거 그랬습니다. 네요. 이 완전 경제 시장 있죠. 완전 경제.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성공이죠. 그럼 얘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이 되면 재화가 다 동질적이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재화의 동질성, 수요자 공급자가 무수히 많다. 그러면 재화의 동질성이라고. 재화의 동질성. 그럼 재화가 동질적이면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얘를 4번인가 5번인가 내는데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답이었어요.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거. 그러면서 1번에 완전 경쟁 시장 좋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요 완전 경쟁 시장이 나오면 이게 답이고 정보의 대칭성이 나오면 이게 답이에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지 정보의 대칭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거 그러면서 답이 한 번은 여기 완전 경쟁 시장이 됐고 또 한 번은 정보의 대칭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B자를 뺀다는 거예요. 여기는 B자를 빼고 나오고 여기는 V자를 빼고 나오고. 그럼 29회 때는 뭐라고 나왔냐면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거 그러면서 재화의 동질성을 줬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경제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왜? 이 완전 경쟁이 재화의 동질성이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이 한 번 답이 됐잖아요. 시장이 실패 원인이 아닌 거 한 번 답이 완전 경쟁. 그게 그게 재화의 동질성이거든. 그러니까 29회 때는 여기에 답이었죠. 이게. 그러니까 출제자가 완전 경쟁을 주지 않고 약간 바꿔서 재화의 동질성이라고 출제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암기하셔야지. 암기.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여기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잖아요. 공공재하고 예부유가. 이 두 가지가 단독 문제 나온다고요. 다른 것들은 단독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규모 경제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고 독점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고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실패하고 공공재 예부유가 때문에 시장이 실패하는데 그럼 얘들 이 5가지 현상이 발생하면 그럼 이제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이 둘 중 하나야. 조금 만들거나 많이 만들거나. 그러니까 좀 이따 공공재 바로 공부할 건데 공공재는 너무 조금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예부유가는 정예부가는 과소 생산이고 부예부가는 과잉 생산이거든. 그러니까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시장이 실패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공공재하고 예부유가는 단독 문제 물어보는데 왜 독점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까? 왜 규모 경제 때문에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건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다만 독점과 규모 경제는 시장이 실패 원인이 된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독점 왜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 불안정이 왜 시장이 실패가 되는가? 이걸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려면 그래프 그리고 난리 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고 이 두 가지는 단독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공부하셔야 되는데 작년에는 공공재를 출제했죠. 그러면 올해는 거의 100% 가깝게 예부효과 출제합니다. 올해는 예부효과 출제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부효과는 최근 한 2년 정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재부터 가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는 겁니다. 여기 시장의 실패 원인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안 된다 했잖아요. 하나, 둘, 셋. 그래요. 됐어. 무수히 많다. 그렇지? 나에게 기회를 안 줘. 이렇게. 왜 오늘은 여러 가지가 깨지고 그러네. 이거 깨지면 안 되는데 이거 비싼데. 이거 분필 비싼 분필입니다. 이거 분필 비싼 거 이렇게. 예? 우리하고는 저 분필 비싼 거 쓰는데 다른 하고는 보면 이게 안 좋은 거 쓰더라고. 이렇게. 자, 이제요. 공공재 공부해야죠. 공공재. 이 앞전 1, 2월 달에 제가 공공재 공부했던 거 여러분하고? 안 했습니까? 그랬구나. 한 사람은 또 어디서 했대? 안 한 사람은 안 했다고? 이럴 수 있지. 나는 1, 2월 달 안 왔는데요. 그런 분도 안 했겠지. 그렇죠? 근데 1, 2월도 왔는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했고. 그럼 한 사람은 어디서 했냐 이 말이에요. 공공재. 왜 그래? 허리도 아파 죽겠는데 배 나와서. 그래서 저 이발했는데 누구도 이발했다고 말 많았네. 자, 이발했습니다. 너무 비싸. 이발비 너무 비싸. 앞으로 집에서 해야 되거든 혼자. 2만 원 주라고 그래. 2만 원.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너 머리는 나는 머리도 작은데 머리도 적은데 2만 원 꼭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웃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가려고 2만 원 받으니까. 자, 근데 어깨 같은 거 잘 주물러 주더라고. 태페 이발소 아니야? 태페 이발소 아니야? 항상 나 태페 이발소 안 갔어요. 이발소 안 가고 미장원인가 뭐 미용실인가 갔어요. 미용실에도 좀 미용실 안 하잖아요. 뭐 헤어 샵인가 뭐 숍인가 뭐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태페 아니니까 다 펼쳐져 있으니까 이상하지 마. 그래도 어깨를 주물러 줬어. 자, 공공재 갑니다. 자, 개념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게 공공재면 이런 게 공공재예요. 도로가 공공재입니다. 공원도 공공재입니다. 그다음에 의무교육도 공공재예요. 그다음에 가로등도 공공재고 등대도 공공재입니다. 이게 어떤 게 공공재인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치안이 경찰이죠. 국방, 소방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럼 이게 공공재인데 그럼 공공재가 뭐냐 그러면 도로가 공공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것은 공공재 사례고 공공재는 개념이 물건을 소비할 때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습니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면 그게 공공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B자가 중요해요. B자가. 우리 시험은 아직 B자를 빼고 내지 않고 있지만 다른 시험에서는 공공재를 출제할 때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소비에 있어서 배제성을 갖는 제하다. 그러면서 B자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B자가 들어간다. B자. 그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무슨 말일까? 비경합성의 반대가 뭐예요? 경합성이죠. 그럼 경합성을 알면 비경합성 알겠죠. 그러니까 경합성은 소비할 때 서로 싸운다는 거야. 더 정확하게는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게 경합성이야. 현대 자동차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10개를 만들었어요. 올 1년에. 근데 제가 9개를 사버려요. 그럼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치죠. 그게 경합성이야. 그러니까 현대 자동차에서 10개를 만들어내면 소비자끼리 서로 10개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걸 경합성이라고 그래. 그 비경합성은 소비할 때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운다.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현대 자동차에서 에쿠스 승용차 만드는데 10개 중에 제가 다 사버리면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걸 소비에서 경합성이야. 자, 근데 이 공공재는 소비에서 비경합성이야.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도로 있죠, 도로가 공공재입니다. 고속도로 빼고 그냥 도로. 그럼 도로를 내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국도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내가 도로를 이용하면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여기 봐요. 의무교육.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거든. 그러면 의무교육이 소비에서 경합성이 되려면 어떤 학생이 학교 가면 다른 학생이 못 간다. 이게 경합성이에요. 근데 의무교육은 다 가잖아요. 근데 대학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고등학교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의무교육처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게 소비에서 비경합성이에요. 이거 다 마찬가지로 소비에서 비경합성이거든요. 그럼 소비에서 비배제성, 배제성, 이 반대가 비배제성이죠. 그러니까 배제성 알면 돼요. 배제성은 너 돈 냈어 안 냈어? 안 냈는데 너 나가. 이게 배제성이에요. 배제성. 그러니까 버스 탈 때 돈 안 내면 버스 내리라 가죠. 그게 소비에서 배제성이라고요. 선생님 버스 탄 게 버스 소비입니까? 그렇죠. 그렇지. 버스 탄 게 버스 소비야. 그 버스를 소비하는데 돈 안 내면 내리세요. 그게 소비에서 배제성. 돈 내지 않은 사람은 내리세요. 그게 소비에서 배제성이야. 그러니까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 돈 내지 않아도 버스 타는 거. 내가 도로 통행하면서 돈 냅니까? 고속도로 빼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공공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 도로는 도로 통행하면서 돈 안 내잖아요. 공원에서 놀면서 돈 냅니까? 안 내잖아요. 여기 공원은 에버랜드 아니에요. 에버랜드 아니고 그냥 국가에서 만들어낸 공원, 체육공원 이런 거, 국립공원 이런 거. 여러분들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내는 사람도 있다고 안 내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여기 어디서 물어보면 어디나 물어보잖아요.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그런 물어보면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에서 오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죠. 그 돈은 국립공원 들어갈 때 내는 게 아니라 문화재 관람료예요. 문화재 관람료. 그러니까 그 국립공원에 문화재가 없으면 돈 안 내거든요. 여러분들 다도에 해상국립공원 있죠?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있죠? 그럼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배 타고 지나가 봐요. 돈 내라 하면 안 내요? 안 내요. 거기는 문화재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지리산 들어가잖아요. 그럼 지리산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내라 하거든요. 왜요? 그것은 문화재 관람료예요. 그럼 만약에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들어갈 때 문화재 관련료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문화재를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 들어갈 때 너 문화재 볼 거야 안 볼 거야? 그러면 나 안 볼 건데요. 가서 파버리면 어떡할 거야? 파버리면? 그러니까 원래 국립공원 들어갈 때는 돈 안 내요. 근데 거기서 받는 것은 문화재 관람료예요. 문화재 관람료. 그러니까 공원 들어갈 때는 돈 안 내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비배제성입니다. 그럼 여기 의무교육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그다음에 불 났어요. 불 나면 소방서에 전화해야 되잖아요. 소방서 전화했더니 소방서 돈 냈어 안 냈어?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공재인데 이 공공재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야. B자를 빼고 나온다는 거. 자, 여기다가 이제 무임승차 쓰는 거지. 무임승차. 무임승차.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공공재 옆에다 무임승차 쓰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무임승차가 나오든 공공재가 나오든 전부 다 시장이 실패입니다. 자, 이제 공공재는 시장이 실패하겠는데 왜 시장이 실패인가? 그럼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겨요.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 시장기구는 돈 되면 만들고 돈 안 되면 안 만드는 게 시장기구입니다. 이게 가격기구거든요. 현대나 삼성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기구란 말 나오면 현대나 삼성. 그 현대나 삼성은 돈 되면 무조건 만들거든요. 그 돈 안 되면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겼습니다. 시장기구에 의한 생산. 그러면 돈 안 되니까 현대나 삼성이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는 있겠죠. 현대한테 등대 만들어라 이렇게 봐요.
그런데 등대는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수지타자 안 맞으니까 시장기구에서는 등대는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대를 안 만드는데 형대가 자신들의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 수는 있겠죠. 남해안에다 하나, 서해안에다 하나, 동해안에다 하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과소 생산입니다. 과소 생산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죠. 공공재가 작년 포함해서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 3번 나오는데 2번이 여기서 답이었어요.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X, X 충분하게 생산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그러면 여기에 시장이 실패 발생했죠. 시장이 실패 발생했고 공공재는 일단 얘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야. 그럼 시장이 실패 발생했으면 그 다음 절차는 뭘까요? 정부가 개입해야지. 정부의 개입. 그래서 대책 나오죠. 이거 어떡할까? 의무교육도 해야 되고 가로등도 있어야 되고 등도도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정부가 직접 해야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직접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되니까 정부가 직접 하죠. 정부가.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를 유발시키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직접 만드는 거야. 이거 다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자, 집에 가실 때 도로 공사하고 있으면 공공재 만들고 있네 그러면 돼. 공공재. 자, 그래서 정부가 세금 가지고 기금 설치해서 기금 각종 기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등대 기금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등대 기금. 이런 걸 통해서 정부가 직접 생산. 자, 이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자, 다섯 번째요. 다섯 번째, 공공재는 돈 안 내고 혜택 보는 거죠. 공공재는 돈 안 내고 혜택 보는 겁니다. 여기 정예의무효과가 돈 안 내고 혜택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재는 정예의무효과를 유발시켜요. 정의예부효과 유발시킵니다. 자, 공공재 과소 생산이죠. 좀 있으면 배우겠지만 여기 정예의무효과를 유발시키는 재화는 과소 생산이거든요. 여기 부예부과는 과잉 생산이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출제했죠. 공공재는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OX? O. 정예의무효과 유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재는 부예의무효과를 유발시킨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공공재는 정예의무효과를 유발시킨다. 근데 정이란 말 빼고 예부 효과를 유발시킨다. 그래도 옳은 말이에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공공재는 소비에 있어서 소비의 규모 경제 그래요. 소비의 규모 경제. 아주 어려운 말인데 우리 시험은 여기도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자, 공공재는 소비에서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얘는 많이 어려운 말인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출제했는데 제가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규모 경제가 무슨 말인가? 칠판에 규모 경제가 지금 몇 개 쓰였습니까? 2개 있네요. 규모 경제가. 여기 규모 경제도 있고 여기 소비 규모 경제가 있고 아무 말 없이 규모 경제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입니다. 여기가 생산이란 말이 생략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 규모 경제 이 말이 시험 지문에 나왔지만 뜻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 뜻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규모 경제가 뭐가 규모 경제냐면 생산의 규모 경제. 앞에다 생산 앞에다 제가 가로 했잖아요. 이 말은 아무 말 없이 규모 경제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야. 그럼 규모 경제는 무슨 뜻이 되냐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규모를 키웠더니 생산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생산의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생산의 규모 경제가 무슨 뜻입니까? 절대로 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출제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 규모 경제가 이런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생산량이 한 개를 생산했습니다. 그랬더니 총 비용이 한 개 만들 때 총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가서 1,000원이. 그러면 평균 비용은 얼마일까요? 평균 비용 1,000원이지. 하나 만들 때 1,000원 들어갔으니까 평균 비용이 1,000원이죠. 평균 비용은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평균 용어는 뭘까요? 평균 비용. 평균 비용을 경제학의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말은 단가야, 단가. 야, 그거 하나 단가가 얼마인데 1,000원이 달라고 그래. 단가가 1,200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단가. 이걸 회계학에서는 단위당 원가 그래. 단위당 원가. 이게 평균 비용이라고요. 자, 그러면 10개를 만들 거야. 10개를 만들면 총 비용이 8,000원 이렇게밖에 안 들어요. 하나 만들면 1,000원이죠. 10개 만들면 8,000원이야. 이때는 평균 비용이 얼마입니까? 800원.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량을 늘렸더니 생산 규모를 키웠더니 비용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평균 비용이. 이걸 규모 경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그럼 필요 없는데 왜 하고 그래? 자, 시험은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수요 공급에서 여기서 출제한 게 아니라 수요 공급 부분에서 뭐라 했냐면 생산량을 증가시켰다. 생산량을 증가시켰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비용이 다운됐다. 그러면 공급자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공급자가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공급자가 이익이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출제했어요. 이게. 자, 우리 시험 지문은 이걸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의 규모 경제는 이런 거예요. 생산의 규모 경제는 나중에 이제 심학습 가면 왜 생산의 규모 경제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인가는 제가 설명해 보겠지만 아마 그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 생산량을 늘려서 비용이 다운된다면 공급자가 이익을 본다. 이건 이제 생산의 규모 경제를 간접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한 거예요. 그럼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이런 뜻이에요.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지금 우리 소비의 규모 경제를 뭘 하면서 제가 소비의 규모 경제를 했냐면 공공재를 이야기하면서 소비에서 규모 경제를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이게 누군가 보세요. 이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앞에는 이렇게 써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29만 원밖에 없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이분을 표현할 때 꼭 이렇게 표현해요. 만화 같은 아니 신문 만평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생님 해파리 같은데 아니야 그거 아니 해파리 아니야. 이 앞에가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써있다고. 29만 원밖에 없어 그렇게. 요즘은 또 그렇게 표현하지 않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뭐 하는 짓거리야 이렇게 하더라고. 이게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호가 이래거든요. 이래. 이분의 호가 이래입니다. 그래서 이래재단 청문회를 했었죠 예전에. 그러니까 이래재단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K스포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들한테 돈을 엄청나게 모았는지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비리가 많아서 이거 청문회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래재단. 그러니까 이래재단이 이분의 호를 딴 거예요. 이렇게 이래재단. 이렇게. 아산병원. 아산은 누구래요? 정주영 씨. 정수영 씨 호가 아산이에요. 아산. 그러니까 산자 붙은 호가 많아요. 도산은 안차호 선생이죠. 다산도 있고 거산도 있고 다산은 정약윤이잖아요. 거산은 누군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요. 경제를 살려야 돼. 이분이야 이분이 경제. 예. 세 개 이분이 이렇게. 그러니까 산자 붙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분이 고향이 어딘 줄 아십니까? 경남 합천이에요. 경남 합천인데 이분은 학교는 대구에서 많이 다녔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경상북도가 있고 이렇게 경상남도가 있으면요. 대구가 이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대구가 경상남도에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이렇게. 경상남도 쪽에 가깝게 있다고요. 대구가 경상북도인데. 그래서 합천에서 대구가 가까운 거야. 합천은 경남인데 부산보다는 대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대구 가서 이제 공부를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천에 이래공원이 있어요. 합천에 이래공원. 그럼 이래공원은 뭐예요? 공공재잖아요. 맞잖아요. 공원이 공공재니까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가 만들었거든요. 거기 합천에서. 그 이거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공원이잖아요. 공공재잖아요. 그럼 이용자 수가 소비자가 이제 이거 만들 때 10억이 들어갔다고 봐요. 소비자가 한 명이야, 한 명. 그럼 비용은 얼마요? 10억이야, 10억. 근데 2명 이용하면요. 5억으로 줄어들어요. 5억으로. 4명 이용하면 2억 5천. 5명 이용하면요. 2억.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이걸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괜히 말했나 보다. 괜히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근데 이 공원 만들었는데 비용이 10억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실패한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공공재를 만들어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비용이 다운된다.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장의 실패 원인하고 그다음에 시장의 실패 원인에서 공공재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재가 나오면 이 B자 아마 또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면 B자를 가지고 속일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B자 가지고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공공재는 단독문제 내지 않고 작년에 냈기 때문에요. 올해는 나오면 지문 하나 안 나오고 나온다면 공공재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공공재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이어서 이제 이 다음 시간은 예부 효과부터 할 겁니다. 됐습니까? 예. 자, 쉬었답니다.